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 라운지에서 양가 상견례가 열렸다. 명품 정장을 입은 박 회장 부부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은하의 아버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청소복 차림이었습니다. 해운대구 환경미화 마크가 선명한 청소복을 입고 손에는 막 벗은 장갑을 들고 있는 남자. 청소 일을 합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청소, 부,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남자의 진짜 정체를.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새벽 4시. 부산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운 핸들을 잡는 순간 손끝이 얼얼했죠. 20회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이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 혼잣말을 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청소차 특유의 묵직한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해운대 뒷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딸 은하로 가득 찼습니다. 어젯밤 은하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빠, 지훈이가 프러포즈 했어요. 그때 은하의 목소리는 정말 행복으로 가득했죠. 동수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청소차를 멈추고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리던 중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은하가 5살 때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보, 우리 은하가 드디어 시집을 간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오전 8시가 되자 동수는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한 캐주얼 차림으로 갈아입었죠. 그리고는 해운대에 있는 자신의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김 사장님, 오셨어요? 건물 관리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동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도 별일 없었지? 네,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수는 20해 동안 청소 용역업으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작은 상가를 샀고 그 수익으로 또 다른 건물을 샀죠. 지금은 해운대 일대에만 5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마다 청소차를 모는 그 남자가 수십억 원대 자산가라는 사실을요. 한편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은하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 오늘 얼굴이 유독 밝네요. 선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은하의 볼이 발글에 물들었죠. 그게 어제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어머, 정말? 그 변호사 남자친구. 네, 박지훈이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지훈과 만난 지 2년. 그는 언제나 다정했고 든든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변호사였죠. 근데 상대 집안은 어때? 변호사면 집안도 좀 까다롭지 않아? 선배의 물음에 은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지훈이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신대요. 꽤 큰 제조업체라고. 오, 그럼 금수저네. 그런 셈이죠. 솔직히 좀 걱정돼요. 우리 아빠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사실이 순간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직업이 뭐가 중요해? 그날 저녁 지훈의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회장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죠. 그 간호사 말이냐? 네. 김은하입니다. 집안은 알아봤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대째 이어온 명문가의 자부심이 그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죠. 아버지가 혼자 딸을 키우셨다고.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인데? 지훈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결혼을 하겠다면서 상대 집안도 제대로 모른단 말이냐. 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곧 양가 상견례를 하면. 상견냐? 좋아. 그때 직접 보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동수는 작은 원룸에서 은하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지훈이네 부모님 만나기로 했어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수는 젓가락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죠. 그래, 잘 됐구나. 근데 아빠, 혹시 정장 있어요? 정장? 왜? 아니, 그냥 첫 만남이니까 좀 격식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은하의 말에 뭔가가 숨어 있음을 동수는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죠. 걱정 마라. 아빠도 정장 한 벌쯤은 있어. 정말? 그럼. 내 엄마 장례식 때 입었던 거. 순간 은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 울지 마.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동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하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고마웠죠.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아빠한테 상처 주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지훈이 말했던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죠. 명문가 출신, 엄격한 성격,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 아빠는 정말 괜찮아? 뭐가? 그냥, 나 시집 가는 거. 동수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서운하긴 하지.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그 말에 은하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편이 더욱 무거워졌죠. 밤이 깊어가는 해운대 바닷가. 동수는 홀로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죠. 20해 전 아내와 함께 걸었던 이 해변. 그때 아내가 말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하는 꼭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만약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은하 잘 부탁해요. 그때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내는 먼저 떠났고 동수는 홀로 은하를 키워야 했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바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눈가를 스쳤죠. 돌아오는 길, 동수는 자신의 건물들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새벽엔 청소부, 낮엔 건물주. 이 이중 생활을 굳이 숨기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나는 그저 은하 아빠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을 뿐이야. 그런데 문득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 청소부 아버지를 둔 은하를 받아들일까? 아니야.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은하가 그런 집안에 시집가는 게 오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만나봐야 알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병원에서 지훈을 만났습니다. 은하야, 우리 아버지가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자고 하셔. 응, 알았어. 우리 아빠한테도 전할게. 근데 아버님 직업이 뭐라고 했지? 지훈의 물음에 은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용역업 하신다고 했잖아. 용역업? 구체적으로 어떤? 왜 그렇게 캐묻는 거야? 은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훈이 당황했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실 것 같아서. 직업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알아. 그냥 미리 알아두려고 한 거야.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편치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죠. 체면, 자존심, 그런 것들이요.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모두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은하는 아버지가 상처받을까 걱정했고, 동수는 딸이 무시당할까 염려했죠. 지우는 아버지의 반대가 두려웠고, 박 회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상견례까지 단 며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편견이 부서지고 진정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라는 걸요. 해운대의 파도는 여전히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이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 라운지는 오후의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은하는 긴장한 손으로 테이블 위 냅킨을 만지작거렸어요. 오늘은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 만나는 날이었죠. 아버지, 늦지 마세요. 은하가 동수에게 세 번째 문자를 보낸 순간 라운지 입구로 박 회장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박 회장과 진주 목걸이를 한 부인의 모습은 호텔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하도 따라 일어나며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김은하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지훈이가 많이 얘기했어요. 박 회장 부인의 미소는 예의상이었습니다. 시선이 은하의 평범한 원피스를 훑었어요. 순간 은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님은 언제 오시나요? 박 회장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아침 일이 좀 있으셔서. 은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동수는 새벽부터 청소 일정이 있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분이신가 보네.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리고 동수가 들어섰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순간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어요. 동수의 작업복에는 해운대구 환경미화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손에는 막 벗은 장갑이 들려 있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처리하느라. 박 회장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췄어요. 실례지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청소 일을 합니다. 동수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은하는 아버지의 어깨가 살짝 구부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청소. 박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네, 해운대구에서 청소차를 몹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지훈아. 박 회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잠깐 나와보자. 아버지와 아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박 회장 부인도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어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동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하지만 동수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은하는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청소부 사위를 들릴 수는 없어. 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라운지 안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은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은하 아버님은. 그래도가 뭐가 그래도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침묵. 긴 침묵 후에 지훈이 다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은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부모님이.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 시간이요?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하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순간 은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것보다 아픈 건 없었어요. 지훈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청소부라서 부끄러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동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하야, 가자. 아버지, 괜찮아. 가자. 동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고든 등이 오늘따라 작아 보였습니다. 호텔을 나오며 동수가 말했어요. 은하야, 아빠가 미안해. 왜 아빠가 미안해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빠인데. 동수가 딸을 안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우리 은하 울지 마. 하지만 동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에게는 보이지 않게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죠. 그날 밤 박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동수라는 사람, 뒷조사 좀 해봐. 어떤 분이십니까? 해운대구 청소부야. 우리 지훈이가 만나던 여자 아버지인데 격이 안 맞아.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화려했죠. 청소부라니. 우리 집안의 청소부 사돈이라니.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 청소부가 누구인지. 동수는 그날 밤 해운대 바다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죠. 여보세요. 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박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한번 알아봐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었죠. 동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눈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파도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하얀 포말이 흩어졌어요. 마치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병원 휴게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지훈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최근 지훈의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부모님과의 만남 이후로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면 어색한 침묵만 이어졌죠. 저녁 7시 해운대의 한 카페. 지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어요.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은하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은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그만 만나자.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했어?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 집안과 너희 집안은 격이 안 맞아.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격이라고.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이야, 지훈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3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리하려는 거야. 지훈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하가 준 선물들이었어요. 시계, 지갑, 그리고 처음 사귀던 날 은하가 수줍게 건넸던 손수건까지. 이것도 돌려줘. 내가 준 것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 배신감이 더 컸어요. 아버지가 청소부라서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 현실을 봐, 은하야.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고 너희 아버지는 청소부잖아. 은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청소부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 그게 뭐가 어때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은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신 분이야. 나 혼자 키우시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신 분이고.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는 테이블에 반지 상자를 올려놓았어요. 은하가 끼고 있던 약혼 반지였죠. 이것도 돌려줘. 은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반지를 빼는 손가락이 마치 남의 것 같았어요. 툭. 작은 소리와 함께 반지가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지우는 반지를 집어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년의 사랑이, 결혼의 꿈이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수는 딸의 부은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 은하야. 동수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은하는 아버지 품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때문에. 아빠가 청소부라서. 쉿. 내 잘못 아니야. 동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동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공간이었죠. 벽에는 부동산 등기 부등본들이 가득했어요. 해운대 일대 상가 건물 20여 채. 모두 동수의 소유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박 회장 회사 조사 좀 해줘. 철저하게. 네, 대표님. 전화를 끊고 동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 박 회장의 공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공장은 동수의 건물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대표님, 확인했습니다. 박 회장 회사의 주력 공장 3곳과 물류센터 2곳이 모두 대표님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동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임대 계약 만료일은 2달 후입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죠. 재계약은 없어. 김 실장이 놀라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그럼 그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동수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박 회장이 확장하려던 신규 부지도 매입해.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간 후 동수는 은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제는 찢어진 반쪽만 남은. 아빠가 지켜줄게, 은하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병원 휴게실. 은하는 동료들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들 결혼 준비를 축하해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동정 어린 눈빛만 보냈죠. 은하야, 힘내. 선배 간호사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선배.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지훈과의 추억이 있는 곳들이 칼날처럼 마음을 베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박 회장님 회사가 위기래. 진짜? 그 큰 회사가.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하도 귀를 기울였어요. 갑자기 공장에서 쫓겨난대.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나 봐. 확장하려던 부지도 다른 사람이 먼저 샀다던데? 은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어. 우연이겠지. 하지만 동수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를요. 박 회장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큰 부를 가진 건물주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차를 몰러 가는 날이 아니었어요. 해운대 중심가에 있는 자신의 건물로 향하는 날이었죠.
박 회장님 공장 임대계약 갱신건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해요. 이유는 따로 밝히지 말고요. 네. 하지만 그쪽에서 10년째 성실하게. 알아요. 동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 은하가 흘린 눈물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어요. 파혼 통보를 받고 돌아온 날, 방문 밖에서 들었던 흐느낌이 가슴을 찢었죠.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요. 동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박 회장의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임대계약 갱신을 거부한다고?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네, 회장님. 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고 그냥 거절이라고만. 말도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오래 그 건물을 써왔는데. 박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공장은 회사의 핵심 생산시설이었어요. 갑작스런 이전은 막대한 손실을 의미했죠. 건물주가 누군지 다시 확인해봐. 김동수라는 분인데요. 직접 연락은 어렵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그 순간 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동수. 설마. 그 김동수가. 혹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회사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버지 회사가 큰일 났대요. 공장을 비워줘야 한다면서요? 확장하려던 부지도 갑자기 매입이 취소됐다던데.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지훈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박 회장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물주가. 그 청소부였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지훈의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운대 상가 건물 대부분이 그 사람 소유래. 20년 동안 꾸준히 모은 돈으로. 순간 지훈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이 은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내 아버지 직업이 부끄럽지도 않아?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말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칼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떡해. 모르겠다. 박 회장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동수는 건물 옥상에서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결 위에 붉게 번졌어요. 사장님, 박 회장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동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죠. 장소는 여기 사무실로요. 다음 날 아침 박 회장과 지훈이 동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동수가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숨이 막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동수는 그들이 무시했던 그 청소부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동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김 사장님, 아니 동수 씨. 박 회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잘못이요? 동수가 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동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제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아버지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자책하면서요.
순간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왔어요. 청소부가 뭐가 나쁩니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박 회장과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에게도 늘 말했죠. 아빠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한다고요. 동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런 제 딸을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하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빌겠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은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나가세요. 동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공장 이전은 한 달 안에 완료하세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박 회장과 지훈이 떠난 후 동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하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동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복수는 시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하였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밝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동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다시 새벽 청소차를 몰 시간이었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일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박 회장 가족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해운대 뒷골목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자 박 회장이 먼저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주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김동수 씨 집이 맞나요? 박 회장의 부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그들이 상상했던 부자의 집과는 너무나 달랐죠. 초인종을 누르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동수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낡은 운동복 차림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동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죠. 김동수 씨. 아니, 김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김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은하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동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은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제발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 강했던 그가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훈 씨? 뒤에서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돌아봤죠. 은하 옆에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의사인 듯 했어요. 은하야. 지훈이 다가가려 했지만 은하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우리 사이는 끝났잖아요. 은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바닥에 그대로요. 박 회장 부부가 깜짝 놀랐죠. 지훈아. 하지만 은하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예전의 그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은하야, 제발. 저한테 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청소부 딸은 안 된다고요.
그 말 잊지 않았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은하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본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저분은 누구야? 소개할게요. 강태민 선생님이에요. 우리 병원 흉부외과 의사예요. 태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민입니다. 그는 동수에게도 깍듯이 인사했어요. 아저씨, 오늘도 봉사활동 가시는 거죠?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동수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요. 태민 씨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박 회장이 다시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죠. 김 사장님, 제 회사를 살려주세요. 직원 300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동수가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박 회장님은 제가 청소부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그게 진정한 격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진짜 격이에요. 동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새벽마다 청소차를 몰았어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웠죠.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하는 일이 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저씨가 계셔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은하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박 회장의 부인이 울먹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상처를 주면 그 흉터는 영원히 남아요. 지훈이 다시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은하야, 정말 끝인 거야? 은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이에요. 저는 이제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태민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은하 씨, 오늘 봉사 끝나고 저녁 같이 먹을래요? 아저씨도 함께요. 동수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국밥집이 있는데 거기 갈까요? 국밥이요? 좋죠. 저 국밥 엄청 좋아해요. 세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훈 가족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정말 큰 걸 놓쳤구나. 그들이 탄 제네시스가 떠난 후 동수는 여전히 낡은 청소차에 올라탔습니다. 태민과 은하가 뒤따랐죠. 아저씨, 청소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태민이 물었어요. 동수가 대답했죠. 힘들죠.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버린 것을 다시 살려내는 거니까요. 은하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청소차가 해운대 거리를 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죠. 몇 달 후 작은 결혼식장. 동수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죠. 은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떨려요. 괜찮아. 태민이는 좋은 사람이야. 버진로드를 걸으며 동수가 속삭였어요. 은하야, 기억해.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야. 알아요, 아빠. 아빠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재단에 선 태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동수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아버님, 은하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동수가 태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태민 씨도 기억하세요. 청소부든 의사든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아버님. 절대 잊지 않을게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동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청소차 운전대를 잡았어요. 해운대 거리는 어젯밤의 흔적으로 어지러웠죠. 동수가 차에서 내려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동수가 환하게 웃었죠. 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청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동수.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 매입 계약서였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태민이구나. 그래, 은하는 잘 지내지? 오늘 저녁? 좋아, 내가 갈게. 전화를 끊은 동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이 버리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일. 그게 내일이지. 동수는 다시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오후에는 봉사활동이 있었거든요. 노인정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김 아저씨. 지훈 씨.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하. 행복한가요? 그럼요. 아주 행복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이 쓸쓸히 걸어갔습니다. 동수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동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인정에 도착하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동수 왔구나. 오늘도 고마워요, 동수 씨. 동수가 도시락을 나눠드리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때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동수 씨, 왜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면서요? 동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진 것은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늘어나죠. 행복이 말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태민과 은하의 집. 동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은하가 달려와 안겼어요. 배가 조금 불러 있었죠. 아버님, 어서 오세요. 태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요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빠, 우리 아이 이름 뭐가 좋을까요? 은하가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글쎄, 착하게 자라는 게 제일이지.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처럼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동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태민 씨.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버님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어요. 창밖으로 해운대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동수가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죠. 왜냐고요? 그의 일이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